예, 이 시간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생각을 꺼내는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예, 위로 올라오시죠. 네. 저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교육감님 그 발표 시간은 20분 드리기로 했는데요. 지금 한 13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한 15분까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입니다. 대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총장님들. 네,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 마음 같아서는 이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를 하시다가 경영을 하시니까 어려우시죠? 예, 아마 연구자였을 때 하고 총장님으로 재직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될 게 너무나 많이 달라서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차관님 좀 식사도 하고 계실 거죠? 예, 제가 차관님 꼭 못 가시도록 붙들어서 저기 호텔 문을 앞에서 막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총장님들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학의 걱정들 많으시잖아요. 그 많으신 것 중에 결국은 우리가 왜 교육자인가, 우리가 왜 교육을 하는가 하는 좀 보다 본질적인 면에 한번 잠깐 머리를 식히실 겸 저하고 생각을 한번 맞춰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은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외국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공교육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판도 좀 있습니다. 기족교육 그리고 또 외국산 프로그램을 수입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좀 본질적인 면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18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10여 년간 학교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PBL 수업을 하고 하브루타를 도입하고 플립 러닝을 도입하고 굉장히 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과도 있었고 상당 부분 학교 수업,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교육의 본질로 접근하는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2018년 7월 1일 취임해서 학교의 상황을 살펴보니 저는 다행히 교육감 준비할 때 이 IB라는 프로그램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알고 계시듯이 논서술형 시험 문제입니다. 이 바칼로레아가 뭐 입시, 수능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IB의 경우에는 스페인어, 불어, 영어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학교에서 했고 그리고 용인외고나 일부 외국인 학교 이런 곳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에 집중했느냐? 결국은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더 본질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까? 16개 대학의 그 랜덤 조사를 데이터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글로벌 인재, 전문성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뭐 다른 키워드도 창의성 이런 게 같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교육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수업하고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일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늘 중등교육에 불만을 갖고 계시죠. 좀 더 완성된 기초가 잘 된 아이들을 왜 보내주지 않아서 대학에 와서 이걸 다시 공부하게 하느냐. 뭐 뛰어난 대학은 뛰어난
고급 인재들이 많이 가는 대학은 많이 가는 대학대로 그런 불만과 고민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대학도 역시 같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IB와 우리 그 기존의 교육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저희는 지금 지금 그 팜플렛을 책상 위에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두색을 좀 펼쳐보시면, 이 팜플렛을 보시면 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초, 중, 고 저희는 상계 학교 급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PYP, 중학교 MIP, 그리고 고등학교 D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89개 교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인정학교 9개교가 있고요. 후보 관심 단계의 학교들도 있고, 아주 교사들이 공부하는 수준의 기초학교가 61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IB를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가 올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제가 그 모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한 학교는 민영 아파트고 한 학교는 임대 아파트들로 쌓여진 학교가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70%인 학교가 초기에 개교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IB를 하고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왜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두 학교 민간 아파트, 민영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각각 2개 학교에서 진학해서 중학교에 갔는데, 작년에 이 학교가 월드스쿨 인정을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교장 선생님 IB를 좀 해주세요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니만 21년도에 스스로 하시겠다고 자청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학교에서 IB를 했는 아이들을 받아보고 BIB 했는 애들을 받아보니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가 주였던 이 학교가 IB를 하고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하고 학습하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인사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고 뭐든지 숙제도 하고 자발적이고, 너무나 학습 태도가 달라서 학교 안의 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 학교가 IB를 해서 그렇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깨닫고 교사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째. 또 한 학교는 정말 열악한 학교에서 주변에 모자원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서적으로도 심각해서 도저히 학급 정원이 10몇 명밖에도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을 한 수업을 매 시간 끌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IB를 도입하고부터 아이들이 서서히 바뀌면서 굉장히 학습 분위기가 좋고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4대 부중, 서동중, 중앙중 3개 학교가 인정학교가 됐는데 4대 부중은 선발 학교가 아닙니다. 중학교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배구부 학생들이 함수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학생들이 엎드려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학습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개별 피드백과 굉장히 구체적인 학습 실행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외고, 포상고 2학교는 선발 집단입니다. 4대 부고는 비선발 집단이어서 2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1등급에서 9등급 정도 개별 차이가 제법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IB DP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에서 2년 운영을 하는데 2년 운영하는 사이에 올해 첫 1년이 됩니다. 1학년 때는 프리-DP 과정을 하는데요. 이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올라가서 지금은 6개 그룹 중에 영어 교과는 영어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가능했을까? 2015 교육과정을 많이 연구한 우리 학자들이 IB를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교육과정이 있는데 왜 외국산 프로그램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근데 2015 교육과정을 저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참여를 했지만 총론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강론에 있어서 세부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사가 해야 될 행위에서 구체성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상도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4가지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추상적입니다. 이쪽 IB는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10가지 학습자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학습자상이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학습 지도안, 학습 계획서까지 단원별까지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교과를 하면서 수학을 하면서도 성찰하고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는 5가지의 ATL, 학습에 접근하는 그 기능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 학습하는 기능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과제에 접근해서도 놀라지 않고 당당하게 진행을 해냅니다.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 역량과 사고하는 역량, 대인관계, 의사소통, 리서치하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도 핵심 역량이 6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ATL에 접근하는 5가지하고 심미적 감성 역량만 제외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총론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총론 밑에 하위 요소에 조금 더 풍성하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조절을 하려면 아이에게는 어떤 훈련을 시켜야 조정하는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교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학습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달라진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통일되고 일관되고 집요함이 없이 개별 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IB를 보면은 자기 관리 기능을 아주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파트로 나누어서 조직 기능, 성찰 기능, 정서적 기능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정서 기능에서는 또 어떻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면서 익히도록 훈련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IB는 글로벌 마인드니스도 매우 강조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미래 역량 중에 하나가 글로벌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자기 국가만 잘 되어서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어떻게 형성해 주는가? 교과에서 이 글로벌 국제적 소양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교과마다 아주 정교하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B는 6개 교과 그룹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언어, 습득하고 언어와 문학, 예술,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6개 그룹 중에 해당되는 교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디플로마 과정은 핵심 코어 과정이 3개가 있습니다. 지식이론, 소논문, 창의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한 심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6개 교과 그룹을 고2, 고3, 2년 동안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이 있는데 하이어 레벨은 상당한 수준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6가지 교과 중에서 반드시 3개의 하이어 레벨, 심어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에는 국가교육과정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에서 2, 3학년에 학습하지 못하는 교과를 공통교과를 1학년 때 모두 이수를 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그럼 이렇게 학습 기능 ATL도 훈련받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DP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학년 때는 방과 후
혹은 유사 교과에서 미리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역사와 과학, 언어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씩 더 공부를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영어로 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처음이지만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무난하게 지금 현재 4개월 되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문화, 국어, 우리로 하면 국어교과입니다. 국어교과, 전통적 국어교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IB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지문이나 중단편 소설에도 지문을 일부 몇 페이지를 수업하는 게 아니고 두 대륙 그리고 두 시대 두 가지 형태 이상에 해당이 되는 6개의 소설이나 비문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짧은 지문을 통해서 문학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편의 글을 한 권을 다 읽고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작품 배경은 종종 인물과 주제만큼 중요하다. 공부한 적어도 두 작품을 참조해서 논하라. 이게 외부 시험입니다.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역할의 시험을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했는 아이들이 이거를 충분히 논술을 하고 서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능은 제가 2012년, 13년부터 수능 문제지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가 된 편지들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김용택 시인한테 이 문제 풀어가 정답 맞추라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답이 아주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수많은 문제지를 풀면서 익히게 됩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인가? 역사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 역사 이게 수능과 같은 외부 시험입니다. 이 시험 문제에 문제지를 딱 펴면 5개 큰 토픽이 나옵니다. 서브젝트가 나오고 그 서브젝트마다 실제 해당되는 사료를 제공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중에 19년도 발췌를 했는 건데요. 밀리터리 리더스 해가지고 군사 지도자라는 영역에서 아이들이 5개 주제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군사 지도자 징기스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에 관한 사료를 4종류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제적 소양을 말씀드렸듯이 국어도 두 대륙, 두 시대를 걸쳐서 공부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글로벌 마인드, 세계 이슈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그 수업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은 점수에 연연하지 않지만 상당한 수준의 이러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소감은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자, 수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수학도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수학 한 문제를 그 유형의 문제를 반드시 맞으려면 아이들은 수백 번의 반복된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수학적 스킬과 테크니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수학적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느냐, 실생활과 왜 수학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수포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이 수학이 현실 세계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수학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실생활에서 느끼고 학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5분 남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평가는
아이들이 내부 외부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그 제가 내어드린 연두색 팜플렛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교과별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진한 연두색인데요. 이 내용을 식사하시면서 잠깐 한번 보시면 아이들 이렇게 교육받아 오면 대학에서 지금 우리 총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노력에서 대학에서 조금만 보태도 아이들이 훨씬 정말 우리가 10의 노력을 하면 아이들은 100의 효과, 100의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탐구 기반 학습도 보면 이거는 4대 부초에서 아이들이 6가지의 초학문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후위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떤가, 우리가 사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런 6가지의 대주제를 통해서 학년마다 유닛 플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주제를 갖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가보니까 지구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은 지구에 대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우주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영역이 자연스럽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이 수준까지 가능한가? 선생님들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을 잘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는 마치 과거에는 물고기를 잡아주기 위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지식만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사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부터 훈련을 시키고 익숙하게 만들어진다면 아이들은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도 제가 보면은 이 탐구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요 수준 정도의 물리를 가르쳐줘가 지식적으로 완성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물리라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그 다음 이 설계를 통해서 실행해서 무엇을 얻는가. 과거의 실험은 연역적이었습니다. 결론에 맞춰서 힘과 가속도 그럼 힘은 많이 줄수록 가속도가 늘어나네? 이런 걸 결과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기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아이들이 학생 과학자가 된 듯이 실험에 몰두하고 그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떤 걸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IB 화학의 경우에도 보면 산연기 중화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과정을 쭉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평가를 보면 산연기에 대한 개념 이해가 완벽해야지 실험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연기의 기본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수행하는지를 보는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능의 화학은 식을 보면 수학을 시험 치는 건지 화학을 시험 치는 건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IB에서는 TOK가 핵심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교과에는 없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지식을 인식하고 지식을 습득하는지 이런 단계를 2년 동안 100시간 60분짜리 100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토론하고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래서 미디어의 경우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이들이 습득을 하면서 무엇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식 이론 답을 썼던 아이들의 실제 답안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2년 동안 디플로마를 했는 아이들이 답안을 쓴 내용입니다. 저도 이 정도 기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반 교육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 굉장히 학교 구성원이 모두 협력해서 교사들이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교사가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공부하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깊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하지 않았느냐.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이 아이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니까 안 될 거라는 미리 예단을 하고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집단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과거에는 내가 에너지를 소진하는데 지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화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바뀌니까 학부모님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MIP 했는 연구도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11월에 IB 월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치는 수능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성취를 느끼면서 후회하지 않는 학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귀한 시간을 했지만 학교 다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정말 고등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어합니다. IB 수업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녔던 그저 주입식 듣는 수업이 아닌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라든지 수업 활동에 되게 좀 의미를 두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아이가 바뀐 것 같아요. 또 제 생각에 사고가 많이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랑 대화를 해보면 IB를 하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많은 가정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전에는 그냥 단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만 단편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해결책 등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스스로 생각도 하고 저한테 의견도 묻고 그렇게 아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그렇고 아이들이 실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총장님들의 귀한 시간을 굳이 뺏은 이유는 이겁니다. 저도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입시도 바뀌어야 된다고 고교 학점제가 되려면 입시도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정착이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IB 같은 경우도 저도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이 IB처럼 더 이렇게 정교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우리 것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IB 연수를 제가 들어가 보면 놀라운 게 교사들이 원격으로 연수하는데 퍼실리테이터들이 이 교사들에게 붙습니다. 평균 5명에서 10명의 교사를 맡는데 이 퍼실리테이터들이 원격으로 교사들의 연수를 지켜보고 아주 꼼꼼하게 트레이스를 하는데 한번 질문했는 거에 대한 답변이 놀라울 정도의 답변을 해주고 교사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이 원격이지만 연수가 끝나면 교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교육을 완전히 손을 놓는데 이분들은 60대, 70대의 평생 교육만 잘 하셨던 분들이 후진을 양성하는 연수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력 있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글로벌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포커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대학 입시가 안 되었다고 우리 교육을 거기에 거꾸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총장님들이 좀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학교마다 대학마다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교육이 현장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IB를 선전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하고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이보다 더 뛰어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날을 향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의는요, 교육감님께서 이제 만찬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 등을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준비한 기념품이 그 행사장 입구 접수처에 등록대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님들 일단 나가실 때, 만찬하고 나가실 때요, 한 개씩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은희 교육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단상 정리가 있겠습니다.